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론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론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왜 지적만 하시는 걸까? 칭찬은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께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논문을 작성하고 나면 심사를 받게 되잖아요. 뭐 학술지 논문을 작성을 하시든 학위 논문을 작성하시든 이런 심사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데 지적을 많이 받죠. 대부분 칭찬은 별로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낙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께 좀 희망을 드리고 없이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강력한 의지로 내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심사의 과정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꼭 한 번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나공금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지도 교수님은 왜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지적만 하시는 걸까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심사 받을 때마다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1심 때도 그렇고, 2심 때도 그렇고, 종심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제 논문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이런 울분을 토로를 합니다. 노한희 학생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적한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지적을 왜 하시는 건지,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심사 결과 최종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요. 조건부 합격이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또 수정을 하라고 해요. 정말 힘 빠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자, 이걸 좀 생각 전환이 필요한데, 어, 체계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자주 표현하는 이런 말요. 지적이라는 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피드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말로 하면 환류가 되겠죠. 이런 환류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그 지적이란 말을 저는 환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개념적인 차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전적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가서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지적이라는 것은 허물 따위를 드러내어 폭로하는 것. 이게 지적입니다. 물론 다른 뜻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는 지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허물 따위를 드러내어서 폭로하는 것. 이게 지적인데, 와, 과연 지도교수든 심사위원 교수든 아니면 뭐 학술지 논문을 투고했을 경우에 그 학회의 심사위원 분들이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논문의 허물을 찾아서 폭로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조금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완료인 거죠. 자, 피드백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학습자의 어떤 학습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게 피드백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연구자로서 연구를 한다라는 것은 대학원 과정의 마지막 이제 단계가 될 거고 여전히 학습자의 입장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지도교수나 심사위원 교수들은 교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는 그 지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교사가 보이는 적절한 반응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지도교수나 심사위원들이 과연 이 연구자의 허물을 폭로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자주 표현하는 지적이라는 말처럼
어떤 허물을 찾아서 폭로하려는 그런 의도로 지적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을 아니면 문제점을 저는 좀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지적이 아니라 이 피드백이나 환류를 받았다고 생각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야 다르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적이라고 계속 여기게 되면은 좌절감밖에 안 생기죠. 그리고 내 연구에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의문만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냥 지도교수나 심사위원들의 어떤 적절한 반응이다, 피드백이다, 환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르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대응을 해 나가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은 이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물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라는 것은 동료 심사의 과정인 거예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peer review가 되는 거예요. 동료 심사인 겁니다. 우리 또래 집단 이런 말 이제 쓸 때 그런 용어를 쓸 때 영어 단어로 뭘 써요? 이제 또래 집단의 또래는 peer죠, peer. 그러니까 동료나 또래를 나타내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동료 심사라는 그런 개념을 씁니다. 이것은 먼고 하니 이 연구의 생태계적 관점에서 볼 때요. 대학원생 또한 이 연구자로서 지도교수나 심사위원들과 동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등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동등한 입장에서 어떻게 지적을 하게 돼요? 지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동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그 연구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공동 작업을 하는 일환으로서 조언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지적이라고 여겼던 것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언인 것입니다. 조언이요.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의 연구를 개선시키기 위한 공동 작업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학술지 논문을 심사를 할 때는 문서로 오고 가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정서적 반응 같은 걸 볼 수가 없죠. 심사위원회. 그런데 대학 내에서 이제 학위 논문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는 지도교수나 심사위원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심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사위원들의 어떤 정서적 반응 같은 것도 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학 문화 자체가 이제 스승과 제자라는 그런 위계 질서가 있는 사회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뭔가 좀 내가 조언을 받았다는 느낌보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겁니다.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요. 심사라는 것은 분명히 동료 심사인 것이고 여러분들도 심사위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조언을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언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심사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 아니면 대응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무조건적으로 yes, yes 하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뭔가 피드백이 왔는데 네, 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다 고쳐야 돼요.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무조건 다 보완을 해야 됩니다. 수정 보완을 해야 되고 수정 보완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그런 피드백을 준 사람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예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심사장에서 판단하기에 부적절하게 여겨지는 조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조언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그 연구를 한 의도나 취지 같은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예스 하면 안 돼요.
아, 이거는 조금 잘못된 조언인 것 같은데, 그럼 연구자가 그 연구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연구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연구 결과물을 작성을 했는지 설명을 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 과정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어, 뭐 이렇게 이제 그 강조를 해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설득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은 꼭 심사장에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런 과정, 빨간색으로 줄쳐놓은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가장 사람들이 잘 설득이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습득을 해서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조언을 만약에 했다면은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내 연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언하지 않은 것 같은 내용이다. 라고 했을 때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교수님. 그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이렇게 사실 인정을 하고, 이제 그 조언에 대한 사실 인정이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런 뭐 부분에서 이제 교수님의 조언이 조금은 저기 뭐 제 연구에 취지하고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손하게 존경심을 담아서 설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설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고쳐야겠죠. 또 수정을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연구자의 연구물이 질적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장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예스라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언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성심껏 보완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제 그냥 뭐 지적한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건 무슨 이렇게 많이 지적질을 해 대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좀 그 불편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꾸역꾸역 이렇게 수정을 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많이 뵙게 되는데 그런 마음보다는 내 논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분들께서 훌륭히 공동 작업을 해주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절로 감사의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성심껏 보완을 하는 자세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될 점 두 가지만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이번 강의의 제목은 왜 지적만 하시는 걸까? 칭찬은 왜 안 하시는 걸까? 이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좋겠죠. 여러분들의 기분이 아주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뭔가 좀 연구자로서의 자긍심도 생기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칭찬을 받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논문이 잘못된 것 아닐까, 뭔가 미흡한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오산.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대학 문화는 칭찬에 정말 인색하다는 그런 점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칭찬받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논문이 엉망인 그런 논문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작성한 논문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심사초안대로
패스가 될 확률은 여기 보이시죠? 0.00001%도 안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로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작성한 논문은 바로 패스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례를 경험해 온 사람이잖아요. 제가 경험한 수백 건의 사례를 봤을 때 심사 초안대로 패스된 경우는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을 하는 것은 이 합격 판정에 이르기 위한 불가피한 그런 과정이다라는 부분. 네. 논문은 어떻게든 개선이 되고 또 그런 공동 작업에 심사위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초안대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명심을 하고 심사장에 가시게 될 때 어떤 지적을 받을 것인지 네, 지적을 하나도 안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떤 지적을 받게 될까 궁금한데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대응할 거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